네네. 자, 오늘 목요일이죠. 자,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이면서 이제 11월 말일이네요, 그죠? 네, 이제 올해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예, 어서 들어오세요. 네, 서울 쪽에 지금 많이 춥죠, 그죠? 많이 추우니까 아무튼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요즘에 감기하고 독감 걸리셔가지고 그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몸이 아프면 정신 집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은 항상 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그죠? 정신도 버틸 수 있는 거고 정신이 버텨야 그죠? 네. 수익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자,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재명 최측근 뭐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뉴스 보도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오늘 이제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이 됐는데 무려 이제 5년. 혐의 하나 가지고 지금 5년을 맞았는데 바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뭐 그 기대감 때문에 대선주들이 올라간 게 있고 그 뉴스가 2시 한 반쯤 돼갖고 나왔거든요. 2시 한 20분 정도부터 속보가 떴던 것 같은데 오후 2시요.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또 이제 올라간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이 뭐냐면 오늘은 저기 대선주 얘기 위주로 하고 끝낼 거예요. 다른 얘기는 저 치우고. 네. 대선주 중에서 이제 누구죠? 그 인맥주들 중에서 태양금속 우선주가 폭락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점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태양금속 우가 점상한가 가면서 태양금속을 상한가를 데려갔고, 그러니까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올라가면서 남선알미늄도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주가 대형주를 끌어당기는 게 지금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1등은 대상홀딩스 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전체의 또 맥락을 쭉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본인들 갖고 계신 종목들만 관심 갖고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시는 눈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며칠 또 한동훈 테마주가 또 안 가니까 네, 저녁 방송 들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10%? 많이는 아니지만 10%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계속 저는 꾸준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다른 얘기 안 하고 여기 대선주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구나. 오늘 또 올라온 테마주들이 좀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 이 테마주만 가는 게 아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되니까 같이 얘기를 해드리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수는 잠깐만 얼굴만 보고 지수는 얼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지수를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보면 뭔가 허전해요, 그죠?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요, 0.6% 상승 마감했고 그냥 꾸준하게 뭐 빨리 올라오지도 않고 아주 천천히 올라오지도 않고 아주 꾸준하게 잘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1.12% 그래서 최근에 아주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차전지의 영향력에서 벗어났고요. 잘하고 있고 걱정하실 게 뭐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잘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2차전지 쪽에서 뭐 전고체 개발 사업, 뭐 예타 통과 요거 때문에 이제 전고체 2차전지 중에서도 전고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자, 요거부터 먼저 보죠. 일단 이제 대선주가 올라온 게 아니라 한농화성 요런 게 상한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갈 때 되게 많이 갔던 거거든요. 물론 7, 8월 달에는 못 갔고요. 올해 3, 4월 달에 이게 전고체 쪽에서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상한가로 시작해서 상한가로 끝났죠. 마지막에. 근데 요게 3만원까지 급등했다가 최근에 만원까지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까지 났었거든요. 완전 낙폭까지 해주죠. 여기에서 오늘 상한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상한가는 솔직히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일단 나왔으니까 그죠? 이쪽도 하락이 과했다 이 뜻이죠. 여기서 상한가 이거 하나 나온다고 해서 여기 물리신 분들이 뭐 손실이 크게 회복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간의 기별도 안 가거든요. 이런 거 2개 나와봤자 여기인데 이제 2개 정도 나오면 좀 괜찮을 수 있지만 2개가 더 나오면 그럴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희박하죠. 그 다음에 레몬. 아이고 레몬이 이게 그때 2차전지 얘기 나올 때 3월달에 12,000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1,900원. 그러니까 12,000원까지 갔다 온 게 한 2,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6분의 1 토막? 네. 났다가 지금 상한가로 나왔죠. 이게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어쨌든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이수 스페셜 T 케미컬, 이름도 길어요. 이 친구도 이제 고점이 45만원, 최근에 10만원 초반. 그러니까 4분의 1 토막 정도 났다가 반의 반 토막이죠. 네. 어떻게 반의 반 토막이 날 수 있느냐? 2차전지가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납니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얘기는 해드립니다. 왜? 돌아가면서 뭐가 하나씩 올라와요. 엊그제는 로봇 관련주 올라왔죠. 어제는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이게 뭐냐면 연초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AI, 처음에가 로봇이었고요. AI, 증권형 토큰, 그 다음이 2차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흐름도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이렇게 반등 나온다고. 근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반등이에요. 낙폭에 반등이 세게 나오는 거고, 한동훈 테마주 같은 이제 대선주는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잘 마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거 하나로 끝이에요. 뭐 하나 더 나올 수는 있는데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근데 눌림목이 끝나고 눌림목을 또 만들고 그 눌림목이 끝나서 상승을 시작하는 종목은 오랫동안 많이 가요. 재밌고 기다린 보람도 있고 매수해서 수익 내는 보람도 있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은 제가 거의 얘기 안 하죠, 그죠? 네. 반도체도 이제 낙폭과대가 심했던 것들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까지 하죠. 네. 이거 말고도 뭐 AI 관련주도 좀 있고 하는데 치우고 어디로 갈 거냐면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가죠. 그러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재명 씨 최측근이라고, 이재명 씨도 이제 본인 스스로 그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김용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경기도 대변인 하던 사람인데 아무튼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법정 구속됐다가 나중 얼마 전인가 그 보석으로 풀려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뭐예요, 뭐 대장, 약간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또 정치적인 또 얘기로 또 오해해서 또 들으실라.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이재명 씨와 깊이 연관된 어떤 사건에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판 선고가 있었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5년, 네, 징역 5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선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감옥으로, 교도소로 갔거든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집행유예도 아니고 실형입니다. 5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구속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재명 씨한테는 위기죠. 그 9월 추석 전에, 그죠? 그 이재명 씨도 구속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아무튼 뭐 그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되는 바람에 이제 뭐 기사회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인 감정을 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아, 또 민주당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둡니까? 민주당을 욕하게? 네. 이재명 씨 욕하냐? 그거 아니에요. 그죠? 네. 대선주를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맞죠? 그죠? 네. 자, 계속 이어갈게요. 네. 혹시라도 누가 여기서 이상한 소리 하면 여러분들이 좀 제재를 좀 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네. 얘기하다 보면은 꼭 한두 명씩 튀어나오더라고. 네. 특히 새벽 3, 4시에 녹화 방송 보다가 누가 꼭 그 시간에 댓글 달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 왜 욕하냐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셨죠? 네네. 자, 잠깐만요. 그래서 이제 그 김용 씨가 아무튼 이재명 씨의 최측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으니까 이게 이재명 씨한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저런 이제 재판들을 그 재판을 많이 이제 받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좀 곤혹스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슬슬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이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재료부터 얘기해드리고 종목을 볼게요. 차트는 이 재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자,
제가 방송에서 이낙연 씨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했죠. 어떤 부분을 안 좋게 얘기했죠? 이낙연 씨가 자, 잠깐만 제가 좀 전에 그 김용 씨 이거 기사 띄워드렸나요? 안 띄워드렸나? 네, 요 사람입니다. 네, 요 사람 사진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아마 얼굴 아실 거예요. 네. 요 사람이 이제 구속됐고요. 그리고 요 사람 말고 이제 이낙연 씨가 최근에 그 저도 이분 되게 안 좋게 얘기했어요. 불만이 있었죠. 왜? 아니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제발 얘기 좀 해라. 제발 얘기 좀 해라. 그래야지 대선주가 갈 거 아니냐? 막 그랬잖아요, 그죠? 네. 자, 드디어 이분이 입을 여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잘 안 하는 분인데 오늘 아침 맞죠? SBS 라디오에서 김태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저기 변호사 출신인데 여기 이거 진행하거든요. 정치쇼. 근데 여기에 출연해서 이낙연 씨가 뭐라 얘기를 했어요. 네. 이재명 씨 비판한 거죠. 아주 완곡하게. 그렇죠? 네. 비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이고 폭력적이다. 행패를 부린다. 당내 민주주의가 억압됐다. 네. 이런 얘기를 진작 하셨으면 마마토곤이나 남선알미님이 저렇게 깨지진 않았을 텐데, 그죠? 근데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이 움직였거든요. 자, 하나하나씩 보죠. 네. 기대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정책주도 움직이긴 했는데 인맥주 위주로 움직였어요. 왜 인맥주 위주로 움직였냐면 최근에 단기적으로 제일 많이 떨어진 게 인맥주니까 거기서 세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두머리 역할한 건 누구냐면 태양금속 우입니다. 저 태양금속하고 태양금속 우에 대해서 저 최근에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차트가 나가 떨어졌고 개인들 많이 들고 있는 거였으니까. 네, 이거 안 좋게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점상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시죠? 점상. 점상. 오늘 거래대금 10억 10억 가지고 점상 갔다니까. 10억 총 시가총액 200억 우선주라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옛날에는 본주가 막 급등을 하면 나중에 우선주가 따라갔거든요. 근데 여기 테마 대선주는 안 그래요. 거꾸로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선주가 가고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가요? 저기 본주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가고 엄마가 따라오는 격인데 이게 왜 이게 가능했을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용씨가 구속됐다라고 속보가 나온 건 오후 2시 이후에요. 내가 아침부터 점상 갔거든요. 왜 그랬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대상홀딩스 우 때문일 가능성이 높죠. 이게 상한가가 4개 나왔어요. 이게 어제 점상이긴 한데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 단톡방 추천주였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상우도 우리 단톡방 추천주고 대상홀딩스 우선주도 추천주, 우리 단톡방 추천주예요. 라이브에서 추천 나간 우선주도 있어요. 그거 오늘 약간 올랐거든요. 아마 냅두면 그것도 아마 많이 올라갈 거예요. 10월달에 여기 라이브 문자반 쪽에 제가 원래 그 우선주를 추천 안 하는데 10월달에 하나 내놓은 게 있어요. 우선주라서 절대 얘기 못해요 여기서. 근데 거기에 있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에 어떻게 급등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특히 문자반 회원분들 그거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우선주라는 게 일단 대상홀딩스 우가 상한가가 4개가 나왔는데 이게 상한가 4개씩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우연입니다. 왜냐면 이정재 씨하고 한동훈 씨가 밥 먹었다는 얘기 하나 가지고 다음날 상한가를 갖고 상한가가 4개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선주는 어떤 특징이냐면 어떤 게 하나가 히트를 치면 나머지가 다 가요. 근데 히트를 치려면 30%짜리 상한가가 한 3개, 4개 연속으로 이제 하여튼 모든 이제 스포트라이트죠. 네, 그거를 관심을 받으면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쫙 급등하면 업종 불문하고 갑니다. 업종 불문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우선주가 대형주 우선주건 뭐 중소형주 우선주건 그 업종이 무슨 뭐 철강이건 아니면 뭐 중공업이건 뭐 기계건 IT건 상관없어요. 그냥 가요. 다 가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튼 가요.
이게 상한가 4개 나왔잖아요. 이거 히트 친 거, 대히트 친 거예요. 첫 상한가부터 이게 이정재 씨 얘기 나오고 한동훈 씨 얘기 나오고 이정재 씨 여자친구인 임세령 씨 여기 대상홀딩스 부회장이죠. 거기 장녀, 네, 그 집안의 장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나와서 이제 히트를 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지금 따라 붙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한동훈 테마주에 처음 우선주 올라간 거는 노루페인트 5와 자, 뭘 들었다 놨죠? 근데 이미 여기는 8월 달에 뽑았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단독방 추천주 달이잖아. 노루홀딩스 5. 자,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근데 최근에 많이는 못 가잖아요. 이건 이미 앞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새로운 게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래 이게 아니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앞에는 이게 먼저 갔다가 뒤에서는 누가 갔냐? 유유제약이에요.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유유제약 EUB가 상한가 2개를 치면서 갔어요. 근데 이제 상한가 2개 나오고 아우 힘들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정재 씨 얘기가 나오면서 대상홀딩스 우가 상한가에 가버린 거예요. 4개나. 그게 어떻게 돼요? 히트 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선주라고 생긴 것 중에 만약에 그 회사에 서울대 법대 출신 누가 있다 그러면 아마 다 붙을걸요? 뭐 용산에 있다든지 아니면 청주에 있는 회사라든지 춘천에 있다든지 하여튼 뭐라도 하나 갖다 붙일 수 있으면 가고요. 설령 아무것도 갖다 붙일 게 없어도 갈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뭐가 하나 히트 치면 다 갑니다. 그냥 다 간다니까. 옛날에 그 우선주는 아니었는데 반기문 씨 테마주 중에 그 어떤 회사 파인 DNC인가 그래요. 파인 DNC 그 파인 디지털 파인 DNC 같은데 거기 사장님 성함이 방기로 씨였어요. 방기로. 그러니까 같은 광주 반시의 기자 돌림. 둘이 아는 사이가 아니래요. 네, 근데 갔어요. 돌림자 똑같다고. 엄청나게 갔어요. 대상홀딩스 우선주 아유 저거는 거기 갖다 대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이 갔어. 거기 대표가 나와서 부인을 하는데 나 반기문 저기 그 총장님 잘 몰라요. 그래도 갔어요. 잘 모른다니까 그래도 갔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게 불이 붙으면 아주 잘 갑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상한가 4개 나오고 그러니까 태양금속 우선주가 참 뻔뻔하죠, 그죠? 왜 뻔뻔해요? 이런 걸 때려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점 어서 많이 보던 거죠, 그죠? DTNCRO가 이러고 나서 왜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놨어요. 네. 근데 점 상한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태양금속 우선주를 제가 좋게 볼까요? 아니요, 좋게 안 봅니다. 태양금속 상한가 나왔는데 좋게 보냐고요? 아니요, 좋게 안 봅니다. 물린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이거 좋게 안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태양금속 5가 왜 상한가가 나왔을까? 대상홀딩스 우선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거죠.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건 뒤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남성 그 다음에 아무튼 태양금속 5가 가면서 잠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가면서 자 상한가 4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본주가 있겠죠. 대상홀딩스 본주가 어제 음봉 맞았어요. 어제 대상홀딩스 본주가 자 윗골이 길게 달린 장대 음봉의 대량 거래였거든요. 그럼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 끝난 거예요.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처음이거든요. 상장 이래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오늘 또 급등했어요. 11%까지. 왜? 우선주가 가니까 우선주가 본주를 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전염병이죠. 2차 전지도 전염병이었어요.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나머지는 다 힘들었죠. 근데 여기는 급등하니까 남들한테 다 좋게 해주잖아요. 야 너도 가, 너 따라와 이러면서 다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니까 태양금속 5가 가고 태양금속 따라갔죠. 태양금속이 올라갔는데 차트가 이거 안 좋게 보긴 합니다만 분차트 끝내주게 나왔습니다. 아침에 쫙 돈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잘 지키고 있다가 김용 구속되기 직전 1시간 전부터 오르더니 상한가에 가더라고요. 2시 이후에 기사 났다니까. 2시 반 정도부터. 근데 들어가서 기다리더라니까요. 구속될 걸 알았나? 네.
그러니까 남선알미늄 우선주가 이거 이낙연 씨 옛날 대장이에요. 이게 과거 이낙연 씨의 대장주가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상한가에 가는 거예요. 최근에 너덜너덜했거든요. 저도 그랬잖아요. 부국철강이 그나마 괜찮고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부국철강이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남아토건 남선알미늄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가슴 아프다 그랬잖아요. 추천한 적은 없지만 보고 있으면 가슴 아프다. 이낙연 씨가 너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답답해 죽겠다. 근데 이게 오늘 상한가 갔어요. 어제 조금 거래가 좀 있었죠. 이게 오늘 상한가 갔어요. 얘는 저기 유통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30분 단위 거래를 해요. 근데도 상한가 갔어요. 앞에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죠. 우선주의 장점이 뭐냐면 저항 같은 거 무시를 잘 합니다. 차트 분석 필요 없습니다. 네. 유통 주식수가 별로 없어서 이거 시가총액이 지금 93억이에요. 그러면 상한가 가기 전에 얼마였단 얘기예요? 한 70억? 70억짜리였어. 그러니까 뭐 조금만 사면은 바로 매집이 된다니까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남선 알루미늄이 따라가는 거예요. 남선 알루미늄 최근에 아예 안 움직였어요. 솔직히 그전에도 안 움직였고. 근데 오늘은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주가 본주를 땡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꽉 누르고 있었던 유유제약, EUP도 원래 어제 음봉 맞았거든요. 어제 음봉 세게 맞았어요. 10% 넘는 거 세게 센 거 맞았는데 오늘 바로 또 급등. 그러니까 유유제약 일부도 급등. 그러니까 유유제약 본주도 나도 가야 되나? 이러고 있다. 이러니까 저쪽에 누구예요? 저기 누구야? 그 오세훈 씨 테마주 중에 지능 기업이라고 있어요. 본주는 움직인 게 없어요. 근데 우선주는 조금씩 들어요. 살짝. 용산 관련주로 급등한 우선주가 크라운 혜태 홀딩스 5. 괜히 들었을까요? 7%. 근데 우선주는 사지 마세요. 이거 거래량 오늘 16,000주예요. 160만 주도 아니고 16만 주도 아니고 16,000주. 네. 물리십니다. 그냥 이게 돌아가는구나. 이것만 눈치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이쪽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노르페인트 5하고 노르홀딩스 우선주 있죠. 이게 뭐예요? 원래 한동훈 테마주. 근데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김건희 부인이 저기 대통령 부인이죠. 김건희 씨 테마주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테마주의 우두머리였었죠. 우선주의 우두머리. 원조. 노르홀딩스 그때 이만큼 갔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원조는 덕성우예요. 날라가죠? 덕성우 상한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요. 그러면 대상홀딩스 5보다 이게 더 센 거죠? 아까 이걸 얘기 안 했구나. 네. 그러니까 난리 난 거예요 지금. 태양금속 5가 떨어지다가 말고 사가 한마디 없이 점상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 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우선주 있는 게 몇 개 있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들고 계셔라. 네. 있습니다 몇 개. 네. 우선주 자체를 들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선주와 연관된 본주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얼렁뚱땅 대충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제 2년 전에 윤석열 테마주 중에 그 아까 노르페인트, 노르홀딩스가 그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때 동양우라고 있어요. 동양우 따라갑니다.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한번 가볼까 이러고 있죠. 나 또 가도 되나 이러면서. 근데 우선주는 이거는 전문가한테 이제 이걸 잘하는 전문가한테 리딩을 받으시면 가능하신데 혼자서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 너무너무 좋아서 안 파세요. 근데 이게 불꽃놀이 같은 거라서 올라갈 때 막 처음에 불꽃놀이 시작하고 막 한참 그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때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끝나고 나면 온통 바닥에 쓰레기밖에 없어요. 이거 금방 끝나요. 근데 사람들이 나올 때를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있다가 수익 난 거 다 반납하고 나중에 거래 안 돼가지고 울면서 손절하고 나와요. 그러면 왜 우선주가 급등할까요? 지금 자 이게 본론이죠. 왜 우선주가 급등할까요?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시간을 줘야 된다고. 시간을. 무슨 시간을 줘야 돼요? DTNCRO를 잘 보시면 오늘 뭐 하고 있어요? 자
되게 애매하게 놓쳐 그죠? 이 안에 있는 거라니까. 이 안에 있는데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도 않고 팔잔이 올라갈 것 같고 안팔잔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고 사잔이 겁나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도 애매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애매하고 이미 팔아버린 사람도 괜히 팔았나? 네. 수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차트가 이 차트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잘 보고 있어야 된다고. 아리까리하게 가잖아요.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리까리하. 그러니까 이게 뭐 본질은 뭐냐면 사람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어쨌든 눌림목입니다. 태평양 물산 차트 똑같죠. 협지는 약간 음봉이 조금 나온 것 뿐이고 비슷한 거예요. 네. 어제 다 얘기해드렸죠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뭐하고 있어요? 눌림목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부방도 눌림목이에요. 부러진 것 같은 눌림목. 다 눌림목이라니까. 근데 노을은요 눌림목 아닙니다. 반등이지. 네. 눌림목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정말 눌림목이 맞으려면 여기까지 와줘야 돼요. 7,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서 맛이 갔었는데 다시 회복을 하겠다고 돈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건 끝났다. 예 끝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리는 방법은 뭐예요? 예 다시 돈이 확 들어와가지고 7,000원 이상 올려서 다시 눌림목이 또 나오면 그때는 다시 돌려 세운 겁니다. 세력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노을이건 뭐건 특히 아까 여기 DTNC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한동식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분차트를 보시면 이게 아침 9시가 여기거든요. 여기 아침 9시인데 9시부터 거래량 보세요. 돈이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계속 올려요. 최근에 이런 분차트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올라와도 아침에 빨리 올라왔다가 최대한 빨리 떨어지고 아니면 장중에 안 갈 걸 처음 하다가 끝에 가서 한번 훅 들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그죠? 근데 오늘 대선주들이 한동훈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동훈 씨 것만 그런 게 아닌데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순간 들었다가 뒤에는 흐지부지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어땠냐면 오늘 아침 9시가 여기서부터입니다. 돈 들어와서 올리고 살짝 눌렀다가 또 돈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앞에 저항이 단기 저항이 있는데 돈 들어오니까 올라가고 조금 횡보하다가 돈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돈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돈 들어오니까 또 올라가고 이랬어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누구예요? 저기 아까 부국철강이 있죠? 부국철강은 이제 7%로 끝났는데 아까 얘기 안 했던 건데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부국철강이 어제 왜 급등했다 말았거든요. 이것도 이낙연 씨가 어제부터 얘기를 뭘 해서 그래요. 신당 창당 가능성 시사 그래가지고 이제 들었다 놓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데 거래량을 잘 보세요. 아침에 돈이 살짝 들어와서 돌리다가 살짝 들어오죠. 그 앞에 저항이 있으니까 올라왔다가 약 몇 프로에서 살 돌리죠. 돈 들어오니까 슥 올려서 끝났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김용 구속. 아까 그 사람 돈이 싹 들어와서 아주 잘 끝났어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보면 뭐예요? 박스권 단기 박스권 돌파해 놓고 거래 들어와서 돌파해 놓고 끝난 거예요. 매우 긍정적인 차트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남선 아미늄 무선주까지 이렇게 하나 좋죠. 옛날에 주연테크도 뭐야 가는 거야 5%, 남아토건도 5% 이런 식으로. 저쪽에 이제 김동현 씨 거 PM풍년도 잠깐만 또 가야 되나? 이게 여기서 왜 이렇게 급락했었죠? 앞에서 급등했던 이유는 이재명 씨 체포영장 국회 통과 근데 구속영장 기각 그걸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추석 전후에 수익 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죠. 그리고 2달 동안 쉬다가 지금 슥 올라가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거 우리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재밌는 건 부국철강 차트하고 PM풍년 차트하고 한 사람이 누구지? 아 조국.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조국 씨께 뭐더라? 잠깐만요. 여기 있다. 화천기계. 세 개의 차트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재명 씨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국철강은 이낙연, PM풍년은 김동연 씨 거의 대장, 화천기계는 조국 씨 거잖아요. 조국 테마주도 10개 이상 됩니다. 네, 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도 좀 매집, 다른 종목들 조국 관련주 매집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보시면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오늘 아까 이제 구속 그러니까 신났어. 2시 20분쯤부터 쭉 올려. 이게 화천기계, 부국철강이고요. 화천기계는 아침부터 직감을 했나봐요. 아침에 들어놓고 여기는 3시쯤에 올라가서 끝났고, PM풍년은 아침부터 슬슬 오르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끝났어요. 결국엔 뭐예요? 아까 BTNC 아로처럼 꾸준하게 돈이 들어와서 차트를 올려놨어요. 부국철강도 그렇고 화천기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이제 김용이라는 측근이 이제 법정 구속을 딱 당하니까 이 사람한테 위기가 왔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반사의 이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리고 이게 테마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어떤 뉴스, 어떤 호재 이게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호재가 나왔어요. 근데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호재 같지도 않은데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판단이 잘 안 된다고, 이게. 네. 경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거 잘 맞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원래 이런 걸 잘 맞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제 나중에 맨날 얻어 터지고, 저는 뭐 처음에 잘했겠어요. 저도 엄청나게 얻어 터졌어요. 하다가 이제 열받으니까 공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좀 깨달은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안 돼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어때요? 그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테마주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분차트를 보시라니까 수급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김용 그 사람이 구속 뭐 발표되기 전부터 종목들이 올라온 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PM풍년이잖아요. 슬슬 올라가고 있었다니까. 아까 화천기계도 그렇고 아침부터. 네. 근데 웃긴 건 조국 전 장관도 이 사람 저기 법정 구속될 수도 있어요. 재판 또 받고 있잖아요. 부인은 이제 나왔고 그 남편이 다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은 일단 호재니까 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재밌습니다. 네. 재밌다니까. 네. 이낙연 씨 그렇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하다가 이제 하니까 대부분 올라가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그죠? 네.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결국에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에요. 눌림목이 뭐예요? 들었다가 놓는 거, 그리고 들을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특정 매물대까지 가서 부딪힙니다. 특정 매물대 어디였겠어요? 여기죠. 여기 저점 딱 일치하죠. 네. 그리고 누를 때는 거래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C를 말리거든요. C를 말리는데 어떻게 말리냐면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추워지면은 그 유명한 데 있잖아요. 그 강원도의 그 황태 덕장, 황태 말리는데 어떻게 그런 데 보면 특징이 뭐예요?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햇빛 쫙 쬐면서 녹았다가 밤에 또 꽝꽝 얼고, 그렇게 해야지 맛있는 황태가 만들어진다면서요. 눌림목은 그렇게 만들어야 나중에 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눌림목 종목을 사면 내가 황태가 된 기분이라니까요. 황태. 막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막 그래요. 네. 되게 힘들어요, 눌림목이. 근데 해보면 재밌는데 이걸 모르고 들어왔다가 고생하죠. 근데 아무튼 수익은 많이 납니다. 눌림목이 이제 끝나고 이제 살살 올라가는 분위기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종목이 그러니까 요번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 근거를 아까 보여드린 거예요. 호재가 나왔는데 자 반응하죠? 올라가잖아요. 호재가 나오기 전부터 짐작하고도 올라가고,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에이 조금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쵸? 근데 분차트를 보니까 어때요? 들어왔잖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도 들어왔고 골고루 다 들어왔더라고요. 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한동훈 씨가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한동훈 테마주가 간다 못 간다,
아니면 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긴다 진다에 따라서 한동훈 테마주가 간다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치채셨어요? 이 얘기 몇 달 전에도 해드렸는데 지금 핵심은 누구냐면 한동훈 씨가 아닙니다. 이재명 씨지. 이재명 씨가 감옥 가냐 안 가냐입니다.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잘못된다고 쳐요. 감옥 가고 진짜로. 그러면은 누가 수혜를 입어요? 한동훈 씨보다 김동연 씨하고 이낙연 씨 아니에요? 왜? 민주당을 이끌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니까.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조국 씨도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해되셨나요? 네. 번호는 하루에 한 번씩만 찍자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한동훈 씨 총선 출마가 아니라니까요. 네. 이재명 씨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재명 씨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던데 그런 걸 잘 눈여겨서 보시면서 대선줄 하시고 이재명 씨 싫어하시는 분들 자 그런 감정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준석이 너무 싫어요. 인간도 아닌 것 같아 진짜. 네. 이준석이 제 동생이었으면 그냥 진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 네. 머리에 구멍을 냈을 것 같아 제가. 제 동생이었다면 네. 진짜로 그렇게 싫어요. 근데 우리 방에 그 사람 테마주가 있어요. 있다니까. 네. 조국 전 장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다니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관련주로 사볼까 이러고 있잖아요. 네? 한동훈 씨 좋아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테마주 한동훈 씨 거 많이 사놨어요. 왜? 세력들이 그쪽 걸 많이 사놨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네, 객관적으로 가셔야 돼, 객관적으로. 예전에 제가 언제 2016년에 이 주식판에서 되게 유명해졌던 적이 있어요. 2016년도에. 왜 유명해졌는지 아세요? 그때 그 당시에 미국 트럼프하고 힐러리 그 두 사람이 이제 대선에서 붙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 미국 언론, 우리나라 사람들 90% 이상 다 힐러리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그랬거든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내가 맞췄어요. 맞췄다니까. 그때 순간 인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 당시 유튜브를 안 할 때여서 그때 유튜브를 좀 했으면 그죠? 네.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맞췄다니까.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당시에 관련주를 샀었어요. 빅텍. 그 힐러리 관련주는 인디에프. 난방 만드는 회사. 트럼프가 되면 전쟁 날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빅텍이 대장주였어요. 사가지고 상한가 놓고서 그날 바로 팔아버렸어요. 당선 그러길래 당선 소식 듣자마자 전략 매도 그래갖고 다 챙겼어요 수익을. 2016년 11월 달 차트 보시면 거기 흔적 나와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도 그렇게 보면서 하는데 이까지 거 못하겠습니까, 그죠? 네, 다 해봤는데. 이게 대선 주건 뭐건 간에 대형 주건 테마 주건 어쨌든 고생을 해야 수익이 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생을 조금 덜하고 수익을 내고 싶죠, 그죠? 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여러분들 혼자 하시는 분들 고생들 많이 하실 텐데 고생해서라도 수익이 나시면 다행일 텐데 지금 제가 오늘 쭉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챈 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 못하는 거 제가 얘기 많이 할걸요? 저는 남의 방송 안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차트 해석하는 것도 약간 틀려요. 아니 많이 틀리지. 네? 많이 틀리다고요. 나는 차트를 기초는 저도 누구한테 배웠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해석하고 이해하고 뭐 재해석하고 또 재구축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걸 거의 혼자 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해석하는 게 남들이랑 약간 달라요. 경험도 좀 많이 쌓았고. 네. 그리고 저는 참고로 경제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대학원까지 석사과정까지는 이제 밟았는데 저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약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요. 문과적이지가 않아요. 약간 이과적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설명드렸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세요. 이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혼자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죠? 만만치가 않아요. 아까 어떤 분이 여기 방송 초반에 깨끗한 나라 좀 얘기해달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깨끗한 나라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제가 그런 거 봐드리지도 않지만
방송 초반부터 정중하게 어떤 분이 요청을 하셔갖고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는 건데, 오늘은 깨끗한 나라를 설령 저거를 갖고 계셔도 저거를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주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셔야 된다고. 참고로 덕성우 있죠, 덕성우가 옛날에 저희 방 추천주였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그 기선해올림이라고 계시는데, 그때 이게 여기서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때가 3,000원이었거든요. 3,000원. 나중에 이분이 수익이 1000%가 넘게 났어요. 왜? 5만원까지 갔었어요. 실제로 여기서 파셨어요. 제가 매도세를 여기서 내드리진 않았고, 올라올 때 이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300%, 400%, 500% 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수익을 많이 챙기고 조금 남겨놓으셨대요. 예전에 그래서 그 사진 찍어서 저한테 계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몇 년 전부터 이 패턴을 알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는 되게 힘들었죠? 왜 힘들어요? 안 갔잖아요. 맨날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맞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21년도까지는 대선주로 저희 방에서 수익을 진짜 많이 냈어요. 근데 전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작년에도 작년 초에 뭐 안철수 테마주 수익 많이 낸 거 있고요. 작년 12월 달에도 한동훈 테마주 수익 많이 냈습니다. 올해 아까 뭐 8, 9월 달에도 대선주로 수익 낸 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익을 정말 많이 낸 거는 이 당시였겠죠. 맞잖아요. 이 당시에 수익을 제일 많이 냈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하면 작년하고 올해는 수익을 낸 게 있기야 있지만, 그때에 비하면 그냥 맷집만 키운 것 같아요.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면서. 네.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란 게 그래요. 한 2, 3년 크게 오르면 2, 3년 크게 또 고생하고요. 2, 3년 또 크게 고생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을 싹 바꿔서 2, 3년 또 크게 올라갑니다. 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이쪽에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동참하셔가지고 수익 들어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자신 있지만 특히 대선주는 더 자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 준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실력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근데 요즘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쭉 하면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이 다시 들어오세요. 기존에 회원이었던 분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이런 거 하고 수익을 내보신 분들이 올해하고 작년에 이제 부동산 문제, 뭐 장사하시는 분들 돈도 안 들고 하니까, 아니면 이제 집 전세 자금도 빼줘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많이들 쉬셨거든요. 부득이하게.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이제 딱 보니까 대선 바닥 찍고 이제 대선주 딱 올라가기 시작하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결제하는 거 보면, 기존 회원들, 장기 회원들은 계속 장기 결제하고 있고 1년짜리, 1년 6개월짜리.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전히 신규 회원들은 10명 중에 솔직히 한두 명이고요. 8명, 7명, 8명 이상은 다 기존의 회원이었던 분들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벌어본 사람은 대선주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눈치를 챘다는 얘기예요. 근데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은, 또 시장에 대해서 불신이 큰 사람들은 지금 망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여자분들 고생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시라고. 나이 많은 남자분들 고생하신다고. 들어오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 했더니 그분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기존 회원들이 다시 들어오세요. 원래 전문가 방에서 한번 나가면 두 번 다시 안 들어오거든요. 왜? 손실만 났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방은 다시 또 많이 들어오세요. 지금이 기회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종목으로 들어가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제 한 3분 전부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회원가입 뭐 유도하는 얘기하는 줄 알고 이쪽 유튜브 쪽에서 지금 10명 이상 빠져나갔는데 어리석은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방금 했던 얘기입니다.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다시 빨리 들어오고 있다고. 실은 지난달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왜? 바닥은 지난달이었거든요.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정말 좋은 기회니까, 뭐 민주당 거는 지금 민주당 거보다는 한동훈 씨 거 위주로 하시고, 아까 뭐 조국 씨 거건 뭐 김동연 씨 거건 이낙연 씨 거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이제 메인은 한동훈 씨 거다. 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총선이잖아요, 그죠? 총선 끝나고 또 1년 뒤에
대선판이 또 이제 벌어지면 민주당에서도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가 나오겠죠. 대항마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분 것도 좀 갈 겁니다. 당연히 가죠. 네. 그러나 지금은 정치 이런 걸 떠나서 한동훈 씨 거 위주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요즘에 이렇게 종목들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왜겠어요? 매도 사인 앞으로 많이 낼 수 있겠다. 돈 쫙 들어오는 거 보면서 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기분 좋은 수익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아까 그리고 저기 제 뒤에 방송하시는 분이 김 실장님이신데 오늘 저기 뭐 좀 선약이 있으신가 봐요. 네, 중요한 일이 갑자기 생기셔가지고 오늘 방송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무튼 추운 밤인데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니까 정리 잘 하시고요. 11월 한 달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